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 갈수록 글씨가 안 이뻐지네. 자, 이항분포를 하려면 우리 이전 시간에 했던 독립시행의 확률을 먼저 끄집어내야 됩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이 영상 보세요. 기억 안 나면.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흰 공 2개하고 검은 공 3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검은 공, 흰 공 나올 확률 어떻게 돼요? 흰 공 나올 확률. 선생님 저 무시하면 칩니까? 5분의 2 아닙니까? 이 정도는 저 합니다. 맞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에요. 주머니에서 흰 공 나올 확률은 5분의 1인 상황인데 내가 문제를 그때 어떻게 줬냐면 복원으로 주고 다시 집어넣는다는 거. 복원으로 주고 뭐 어떻게? 5번 꺼낼 때 이까지가 시행입니다. 뭐? 이까지가 시행이다 라는 거겠지. 이런 시행 상황에서 내가 그때 문제를 어떻게 줬냐면 흰 공이 2번 나올 확률, 흰 공이 2번 나올 확률, 뭐? 흰 공이 2번 나올 확률. 요거를 했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얘 어떻게 됐지? 이 확률은 어떻게 되지? 이 확률은 5번 꺼냈을 때, 흰 게 2번 나옵니다. 꺼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이상, 복원해서 5번 꺼낸다는 것은, 꺼냈을 때 보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꺼내고, 보고, 집어넣고, 이걸 5번 한다는 거야. 5C2. 근데 뭐? 5분의 2. 흰 공 나오는 이게 2번 일어나고, 이거의 여사건, 검은 공 나오는 거, 5분의 3. 얘가 3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했는 거, 30분 동안 저거 설명했어요. 30분 동안. 그때 30분 동안 저거 설명했다고. 이거 기억 안 나면 진짜 안 돼요. 이거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안 돼. 저희 딸이 맨날 내한테 이렇게 하거든. 안 돼. 뭐 안 되나는 모르겠는데 맨날 안 된대. 근데 안 돼, 아무튼. 나도 모르겠어.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항분포로 가져갈 거예요. 이거를 이항분포로 가져갈 건데 이 5분의 2 여기 있지. 이거를 선생님이 뭐로 가져갈 거냐면 성공 확률이라고 하고 요거를 P라고 쓰겠습니다. 성공 확률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는 복원해서 5번 꺼낸다 했잖아. 이제 내 N번 꺼낸다고 해서 N번 독립시행. 이렇게 해서 요렇게 시행을 줍니다. 얘를 시행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시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거 흰 공이 2번 나올 확률 요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안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확률 분포하자. 확률 분포를 하면 확률 변수를 만들어내야 돼. 확률 변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흰 공이 2번 나온다? 사실은 상황을 생각해봐. 흰 공이 빵번 나올 수도 있고 흰 공이 1번 나올 수도 있고 흰 공이 2번 나올 수도 있고 최대로 흰 공이 5번 나올 수도 있어. 그게 확률 변수인 거야. 즉 뭐냐면 2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를 가지고 확률 변수 X라고 해서 흰 공이 나온다는 걸 지금 성공 확률을 흰 공 나올 확률, 성공 확률. 흰 공 2번 나온다? 흰 공 나온 횟수? 나는 이거를 성공 횟수라고 합니다. 성공 횟수. 이렇게 확률 변수라고 딱 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수량화겠지. 수량화했다라는 거. 요렇게 하는 상황이. 사실은 요렇게 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거를 구하기가 쉬운 거야. 당연히 이거를 보고 시행을 했고 요거를 보고 확률 변수 X를 만들었어. 그러면 얘를 하기가 쉬워요. 얘를 보면 얘를 하기가 쉬워. X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라. X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얘 그대로 5가 N으로 바뀐 거고 2가 X로 바뀐 거고 5분의 2가 P로 바뀐 거야. 하나 더 해볼까?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공 확률이 P라면 실패 확률은 어떻게 돼? 실패 확률은 1 빼기 P인데 내가 줄여서 적고 싶어서 Q라고 씁니다. 1 빼기 P를 Q라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X번 성공할 확률은 N번 시도해서 X번 성공하는 겁니다. P가 X번 일어나고
Q가 N 빼기 X번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딱 되는 건가. 됩니까? 이거 보고, 이거 그대로 된 거야, 이거. 이거 그대로 한 거야, 그대로 한 거. 이게 뭐냐면, X에 대응되는 확률이야. X번 성공할 확률, X번 성공하는 확률이 여기 있죠? 이거, X번에 대응되는 이 확률, 이게 뭐냐면, 이거를 확률 분포라고 하잖아. 이거를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이때, 요런 지금, 이런 시행 있지, 이런 시행. 이런 시행을, 이런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이걸 지우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독립시행에 대한 이런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왜 이항 분포라고 부르냐면, 너 이거 기억나나? A 더하기 B의 N제곱의 일반항. 이항 정리할 때 짜, 일반항. 이항 정리할 때 써, NCR, A의 R제곱, B의 N-R제곱. 똑같잖아. P랑 Q랑 바뀐 거밖에 없어. P랑 Q랑 바뀐 거밖에 없잖아. 이항 정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P랑 Q에 대한 그 이항 연산에 들고 나왔다 해서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이항 분포.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이항 분포는 확률 질량 함수가 그대로 딱 바로 보여요. 근데 확률 질량 함수뿐만 아니라 요걸 가지고 우리 이거 이산 확률 변수지? 이산 확률 변수는 또 뭐 만들어 보겠어? 확률 분포표 만들어 보겠죠. 이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는 거야.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슉 성공 확률 X 했을 때 너 빵번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성공할 수 있어요? 쭉쭉쭉쭉쭉 X번 성공할 수 있어요? 쭉쭉쭉쭉쭉 최대 N번 성공할 수 있어요? 합은 1입니다.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거야. 요때 빵번 성공 확률이 여기 0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NC0, P의 0제곱, Q의 N제곱. NC1에 P의 1제곱 곱하기 Q의 N-1제곱. 쭉쭉쭉쭉 다 써서 NCX에 P의 X제곱 곱하기 Q의 N-X제곱. NCN에 P의 N제곱 곱하기 Q의 빵제곱. 이렇게 다 쓸 수 있게. 이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이항 분포는 이제 내가 이항 분포라는 말만 했잖아? 이항 분포라는 말만? 이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표도 만들었어. 근데 이 거대한 표는, 사실 내가 줄여 적어서 거대한 표는 사실은 문자 2개만 있으면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거를 구성하는 게 보면 N이랑 P밖에 없어요. N이랑 P. Q도 P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0, 1, 2, 3, 4, 5, 6, 7, 8, X, N, N까지. 이건 그대로 0부터 N까지 증가하는 거고. 결국 이 표는 N이랑 P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이 표인 거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표는 NP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뭐일 때? 이항 분포일 때. 그래서 이거 이항 분포에 대해서는 기호를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B를 쓰고 대문자 B를 쓰고 이렇게 하면 이 표를 그대로 이렇게 딱 뽑아놨다라는 거죠. NP 하면 그게 뭔데 라고 하잖아. 이 B를 쓰면 이게 이항 분포라는 뜻인 거라. 그러면 이 NP를 보고 그대로 이 표를 그대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독립시행을 수량화해서 확률 변수로 만든 거를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이항 분포 하면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확률 분포표는 N과 P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사실은. 그래서 이거 이항 분포면은 N과 P로 다 표현할 수 있다? B, N, P 이렇게 된다. 이게 기호로 이항 분포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N번 독립시행합니다. 성공 확률이 P입니다. 이렇게 딱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확률 분포표 나오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게 뭐야? 확률 분포표 쓰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게 뭐지? X의 평균 구하기.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게 뭐지? X의 분산 구하기. 이게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잖아. 근데 봐봐. 세로? 무슨 소리야? 너무 힘들어. 계산 복잡, 계산 힘들어. 이거 만약에 구하라고 하잖아? 힘들어. 적으면 됩니다. 힘들어. 내가 어떻게 계산해? 너무 복잡하잖아.
이거 세로로 계산하고, 세로로 계산하고, 세로로 계산하고, 세로로 계산하고, 세로로 계산해서 다 더해서 그 값을 여기 적어야 되는데, 계산 힘들어. 아이구야. 점점점점. 선생님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야. 왜 잘 모를 때 답지에 선생님 미안해 하고 편지 쓰더만. 편지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책에 보면, 이 이항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은 받아들여라! 알려져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라고. 근데 선생님은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 이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콤비네이션 있죠,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을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면 이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되게 복잡하겠지. 이 공식 하나 만들자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탈락, 탈락. 두 번째 방법,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는 건데, 사실은 쌤이 생각할 때 고등학생이 이 공식을 증명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분해가지고 하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뭐 미분 공식 이끌어내서 하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요것도 확통 배운 애들은, 안 나오잖아. 미분하는 게 다 빠져 있잖아. 여기 숫자 몇 잖아. 탈락. 그럼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방법인데, 쌤이 판단할 때는 이거 그냥 외워라나, 쌤이 들고 오는 거 그냥 외우고 해보자 라는 거나 똑같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입하겠습니다. 뭐냐면, x 더하기 y의 평균은 x의 평균 더하기 y의 평균이랑 같다라는 말입니다. 또 x 더하기 y의 분산은 x의 분산 더하기 y의 분산인데, 얘는 좀 조건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xy가 독립일 때야. xy가 독립일 때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거든. 선생님, 요거 한 번만 받아들여 주세요. 선생님 이거 한 번만 받아들여 주세요. 이렇게. 이거 너무, 사실 이 공식 외우는 것보다 이거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좀 자연스러워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너희가 교육과정을 왜 벗어났냐면, 이 안에 확률 변수가 두 개 있어서, 고등학교는 1변수만 해. 2변수로 넘어가지 않아. 1변수만 합니다. 그래서 이 x 더하기 y, 변수를 두 개 이상 두는 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좀 뛰어넘는 방법인데, 이 방법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받아들여줘. 오케이? 네. 내 마음속으로 끄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출발하겠다는 거라. 뭐를 할 때? 이 항분포를 할 때. 이 항분포가 뭐였는데요? 다시 한번 적어보자. 성공 확률이 P입니다. N번 독립시행합니다. 이런 시행이 일어났을 때,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성공횟수라고 하는 거야. 성공횟수. 요렇게 수량을 하면, 얘를 이렇게 수량하면, 얘를 이항분포, 이거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하고, 기호를 어떻게 쓴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N번 독립시행하고 성공 확률은 P입니다. 이렇게 다 된다라는 거.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뭐야? 이 X의 평균, X의 분산을 구하자는 건데, 어려워. 왜? 확률 분포표가 어려우니까. 어려워. 왜? 확률 분포표가 어려우니까. 너무 연하나? 이게 이제 끝난 것 같다, 수명이. 미안한데, 파란색으로 쭉 갈게요. 빨간색이랑. 빨파. 되네. 빨파. 자, 이제 가겠습니다. 확률 분포표가 어렵다고 하면, 확률 분포표가 어려우면 이 확률 변수를 쓰면 안 되지. 맞지? 새로운 확률 변수를 내가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X, 얘 어려워. 그래서 YI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들어옵니다. 얘는 확률 변수가 뭐냐면, I번째 시도. 시도에서라고 할까? 시도에서, 성공하면 1을 주고, 실패하면
0을 준다라는 거다. 요렇게 확률 변수 주면 한마디로 이거지. Y2가 1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다. 이런 소리겠지. Y4가 0이라는 소리는 뭐야? 네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했다. 이 소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n번 독립시행에 대해서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x는 핵심은 이거겠지. x는 y1 더하기 y2 더하기 y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얘 뭔데? 성공했어. 얘가 두 번 성공했다는 거는 요 중에 두 번 성공한 게 뭐 어떤 번째 뭐 I 번째, J 번째에 두 번 성공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0이 나왔다는 거다. 그래서 너가 요렇게 표현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너는 확률 분포표가 어려워. 하지만 너는 뭐 yi에 대한 확률 분포표는 자, 확률 변수가 1 아니면 0이거든. 얼마나 쉽노? 합이 1이야. 성공할 확률 뭐야? 1 나올 확률 뭐야? P. 성공하면 1 준댔잖아. 그리고 뭐 실패할 확률, I번째 실패 확률은 1 빼기 P, Q. 이거 아이가. 이것만큼 쉬운 확률 분포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쉬운 확률 분포표가 쉬우면 평균도 쉽고 분산도 쉬워. 얘는 왜 어려웠다? 확률 분포표가 어려우니까 평균도 어렵고 분산도 어려웠어. 하면 평균 yi 해주면 너는 뭐냐면 세로 하면 p. 얼마나 쉽노? 자, yi 제곱의 평균은 제곱해도 1이지. 그대로 또 p야. 그러면 yi의 분산 분산은 뭐냐면 p 빼기 평균의 제곱, p 제곱 이렇게 되니까 p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p 묶어내면 1 빼기 p 이렇게 되지. 뭐냐면 pq. 이까지 내가 쫙 세팅을 다 했는 거야. 세팅 끝났어요. 이제 바로 끝났다. 이제 달리자. 자, 평균을 구해보러 가겠습니다. 평균 구하는 거는 뭐 어떻게? y1부터 y2부터 n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써보자. 일단 받아들여라. 이 y1 더하기 이 y2 더하기 점점점에서 yn의 평균이랑 똑같고 너는 뭐야? 너도 p, 너도 p, 뭐? p가 몇 개? n개. np. n개. 그래서 얘 뭐다? 힘들었는데 쉬운 확률 분포표에서 해보니까 np가 나왔다라는 거. 자, 또 갑니다. x의 분산을 구할 거야? 달리자! y1 더하기 y2 더하기 점점점 yn 이렇게 되는데 얘는 우리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n번째 시행 모두 다 독립이에요. 독립이자? 아니 첫 번째 확률이나 두 번째 확률이나 서로 영향 안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떨어뜨리자 해서 뭐야? PQ가 몇 개? N개. NPQ. 이렇게 된다라는 건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너는 뭐냐? 아이고야, NPQ였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건가. 요렇게 해서 내가 공식을 조금 힘든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방법을 시도해서 했는데, 내가 볼 때 이런 표현은 그래도 좀 나이스한, 복잡한 걸 쉽게 만드는 나이스한 아이디어고, 이걸 가지고 요것만 적용하면 그냥 팍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교과서에는 그냥 NP다, NPQ다, 외워라 라고 돼 있거든? 그거나 요거 한번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받아들이면 충분히 우리가 너 NP, 너 NPQ 이렇게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했냐면 이항분포의 평균, 이항분포의 분산 계산하는 거 요거까지 했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요거 자주 쓰입니다.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요거는 뭐 이미 했던 거죠. 요걸 가지고 첫 번째 유형 1, 2, 2번은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고 유형 3, 4번은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시간이네? 여기까지 필기하는 겁니다. 끝! 네. 시작!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항분포 개념까지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그래도 문제 풀기 전에 일단은 개념 복습부터 해야겠죠? 자, 가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라는 것은 첫 번째, 성공 확률이 있어야 돼요. 성공 확률. 성공 확률을 P라고 하겠습니다. 성공 확률이 P라고 하면, 자, 반대로 실패 확률은 어떻게 돼? 1 빼기 P죠? 실패 확률은 1 빼기 P가 될 것이고, 얘를 줄여서 Q라고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시행을 주면, N번 독립시행을 주는 거야. N번 독립시행. 그래서 사건이 있을 때, 여기, 요게 다 뭐라고 하냐면, 합쳐서 시행이죠. 성공 확률이 P번인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N번 독립시행했다. 요런 시행입니다. 그때, 이제 N번 시행했으니까, 빵번 성공할 수도 있고, 한 번 성공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N번까지 성공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확률 변수로 X로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주는 거라. 성공 횟수 딱 이렇게 주면 얘가 이제 이것까지 얘를 이제 수량화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수량화를 하면 이 분포, 이거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만들 수 있죠. 그때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X번 성공할 확률은 X번 성공할 확률은 N번 시도했을 때 X번 성공합니다. P가 X번 나오고요. Q가 N 빼기 X번 나옵니다. 라고 해서 이 X가 일어날 확률은 요렇게 대응되죠. 이거를 X가 대응되는 확률, 요거를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이런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분포를 뭐라고 부른다? 이항분포라 부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까지 했죠? 이까지 했고, 이거를 가지고 표를 구해가지고 결국, 평균과 분산을 구해봤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구해냈던 거. 이거의 평균은 뭐가 나온다? N 곱하기 P였고, 이거의 분산은 뭐였지? N 곱하기 P 곱하기 Q였고. 근데 내가 지금 깜빡하고 안 했는데, 이렇게 이항분포라고 하면 이 이항분포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기호가 있어야지. 맞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N하고 P, 지금 보면 N하고 P가 보이죠? 그리고 독립시행이야? 라고 하면 B를 쓰는 거야, B. 이항분포예요. N번 독립시행이에요. 성공 확률은 P예요.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호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되고, 너 확률 분포표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되게 하는데 힘들게 해서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개는 사실 외우는 거였는데 내가 좀 증명해줬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문제 뾰로롱. 네. 이건 대놓고 이항분포라고 가르쳐줬죠. 총 5번 시행해. 그러니까 이 확률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얘는 4번 성공하는 거랑 더하기 5번 성공하는 거랑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되냐면 5번 시도했을 때 4번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 4번 일어나고 실패하는 게 1번 일어납니다. 더하기 5번 중에 5번 다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게 5번 일어나고 실패하는 게 빵번 일어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5, 계산하면 3, 15. 자, 4의 5제곱이죠? 4의 5제곱 다시 쓰면 2의 10제곱, 2의 10제곱. 플러스 4의 5제곱, 4의 5제곱, 2의 10제곱. 1. 그래서 2의 10제곱분에 16, 2의 4제곱 해서 2의 4제곱, 2의 6제곱분의 1, 6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확률 질량 함수를 알고 있느냐, 확률 질량 함수를 알고 있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문제 보면 알겠지만 앞에 문제는 대놓고 이항분포라고 했지만 여기는 이항분포란 말이 없어요. 문제 속에서 내가 이항분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자유투 성공률이 0.7이야. 한마디로 얘가 P라는 거. 성공 확률이 P라는 거고, 뭐 자유투를 8번 던진다. 근데 자유투를 던질 때 첫 번째 넣는 거나 두 번째 넣는 거나 세 번째 넣는 거나 서로 영향 안 주죠? 이게 N번 독립시행인 거야. N이 8이다. 요거를 눈치채야 되고, 이제 뭐, 이 있네. 성공하는 확률 변수 X, 횟수가 확률 변수 X다. 아, 이걸 종합하면, 아, 너는 자유투 성공하는 거는 뭐, 이 양보구나. 뭐, 8번 독립시행하고 성공 확률이 0.7이다. 이렇게 딱 될 수가 있겠죠. 요런, 이제 이 양분포다라는 겁니다. 이제 물어보는 거, do you 물어보는 거, 한 번 성공 횟수가, 성공하는 게 1번부터 1, 2, 3, 너무 많아. 그럼 저 성공하는 거 반대로 어떻게? 1 빼기 다 실패하는 거. 0번 성공하는 거,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뭐야? 1 빼기, 뭐, 8번? 0.7? 그럼 8번 중에 성공을 빵번 합니다. 뭐, 0.7이 빵번 일어나고요. 0.3이 뭐, 8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너는 1 빼기, 10분의 3? 10분의 3의 8제곱 해서 3번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유형은 보면 알겠지만 그냥 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양분포를 찾았잖아? 이런 게 상으로 바꿀 수 있겠지. 이런 문제는 상 문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탁. 대놓고 이 양분포보다 문제 속에 이 양분포를 숨가놨는 거라. 가면 30개의 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약건 중에 실제로 투숙하는 경우는 95%다. 이게 P인 거라, P. 요게 P다. P가 뭐 0.95라는 거죠. 0.9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패는 뭐야? 0.05 이렇게 되겠죠. 이제 어느 날 32건이 예약이 있었다? 뭐 첫 번째 사람이 예약하는 거나 두 번째 사람이 예약하는 거나 서로 영향 안 주죠. 독립이 32번 일어났다. 뭐 독립시행이 N이 3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확률 변수도 안 주고 이날 방이 부족하지 않은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이날 방이 부족하지 않은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지. 그럼 이때 내가 일단 저 빨간색 밑줄 끈 거를 풀기 위해서 내가 확률 변수 X를 만들어야 돼요. 확률 변수 X는 뭐냐면 뭐야? 여기 있죠? 예약건 중에 실제 호텔 투숙하는 건데 32명이야. 그럼 뭐야? 실제로 투숙하는 게 0번부터 32번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 투숙 건수, 투숙하는 건수 요렇게 해주면 너 빵번부터 32명이 예약했는데 빵번부터 32명까지 실제로 투숙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종합하면 아하, 이 양분포구나 라고 해서 X는 이 양분포를 따릅니다. 32,0.95 이렇게 시도횟수, 성공 확률 이렇게 되겠죠. 이제 물어보는 거는 방이 부족하지 않는다? 방이 30개 있어. 그럼 이 확률 투숙하는 게 실제로 뭐? 30 이하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투숙하는 게 뭐? 30 이하가 일어나야 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딱 보면 알겠지만 설마 이 X 1, 2, 3, 4, 5, 6, 15, 29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 32번이니까 6건이겠지. 1 빼기 뭐 실제로 31번 투숙하는 거랑 빼기 뭐 실제로 32번 투숙하는 확률을 빼준다 라는 걸 거고 1 빼기 또 뭐 확률 전량함수 31번 중에 봐봐 시행이 32번인데 왜 32번이랑 32번 중에 31번 일어납니다. 0.95가 31번 일어나고 0.05가 뭐? 한 번 일어납니다. 빼기 32번 중에 32번 일어납니다. 0.95가 32번 일어나고요. 0.05가 빵번 일어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너 32 너 0.2 돼 있죠. 그래서 너 0.2 너 0.5 너 1 0.19 너 1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너는 1 빼기 32 곱하기 0.2 곱하기 0.05 빼기 1 1
0.19.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어렵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근데 앞 시간에 수업했거든?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0.49가 나옵니다. 이렇게 딱 된다는 거지. 0.4. 그래서 이걸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내가 뭐 계산을 잘 못하니까 넘어갔는데 이렇게 핵심 뭐 파란색이 핵심이야. 파란색이. 성공 확률을 볼 수 있느냐, n번의 독립시행을 볼 수 있느냐, 이까지는 사실은 거의 나와 있어. 근데 요거는 나와 있잖아. 내가 정의해야 돼. 확률 변수 x를 내 새로 만들어낸 x 없잖아. 확률 변수 x를 실제 투수하는 건수라고 정의를 하고 나면 얘가 이항분포니까 또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이항분포 확률 변수 x로 확률을 표현해서 답을 구했다라는 거겠죠. 상문제예요. 상문제. 어렵지? 이거 하나 하고 이제 뭐 요거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 그냥 이것만 딱 알면 되잖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틀리면 혼나요. 자, 갑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답니다. 9랑 p랑. 그때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다. x의 평균은 뭐가 되냐면 9p. x의 분산은 뭐야? 9p에 뭐 다시 실패할 확률 1 빼기 p를 곱한 거겠죠? 이렇게 되는데 p만 모르지? 그럼 뭐 식이 한 개 있잖아. 이걸로 p를 구해내라 라는 겁니다. 식 한 개 있으니까 저걸로 p를 구해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2x면 이 밖으로 t가 나가면 4로 빠지겠죠? 제곱이니까. 자, 분산 너 8. 그래서 분산이 2라는 건가? 분산이니까 이제 뭐 요거 이제 방정식 너 2.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아하 2는 9p 1 빼기 p 2차 방정식 p값 구할 수 있다라는 건가. 자, 마이너스 9p 제곱 이항하면 9p 제곱 플러스 9p 이항하면 마이너스 9p 플러스 2는 빵 이렇게 되니까 1, 2, 하면 너는 이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제 3p 빼기 1 그럼 또 어떻게 돼? 3p 빼기는 0인데 두 개가 나오는데 조건 봐봐. 0에서 1 사이 이제 확률은 뭐다? 3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끝이 아니야. 뭐? 또 얘 구하라네, 얘는 어떻게 구하는데? 얘는 이 공식 하나 쓰지 뭐. 분산은 뭐다? x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너 알고 있잖아. 너 2인 거 알고 있어. 모르겠어. 빼기 너 뭐야? 이제 얘가 3분의 1이잖아? 얘는 3이야. 얘가 3분의 1이면 얘는 3이제? 근데 3을 제곱해주면 여기 9겠지? 아니, 동그라미는 뭘까? 11이겠죠? 동그라미는 11이겠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대놓고 이항분포라고 줬잖아.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앞에 유형 중에 얘는 틀릴 수 있어. 왜? 이항분포를 대놓고 주지 않았으니까. 얘도 확률 변수 x를 줬으니까 이것도 좀 그래도 이항분포를 바꾸기가 쉬워. 근데 상은 틀릴 수 있어. 근데 심지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는 대놓고 이항분포를 주면 공식 못 외워서 틀리는 거야. 요런 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요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 왜? 공식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다. 자, 이제 다음 영어는 뭐겠어?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데 요렇게 글로 평균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글로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딱 되는 거야. 자,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 8번 반복한다? 주사위는 당연히 독립이겠지? 이게 뭐냐면 8번 독립시행이다 라는 거겠죠. 그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주사위 3개 동시에 던지는데 2개는 짝수, 1개는 홀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이번에는 확률 변수 x는 줬어요. 뭐? 짝수 2개, 홀수 1개. 이 3개를 던졌을 때 이렇게 나오는 횟수. 이거를 확률 변수라고 줬는 거야. 확률 변수는 줬어. 그럼 뭐를 안 줬어요?
성공 확률 P. 이번에는 네가 성공 확률 P를 구해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P 구하려면, 결국 확률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잘해야지. 어떻게 잘하는데? 주사위 3개 있지? 첫 출발은 뭐야? 주사위를 정의해야지. A 주사위, B 주사위, C 주사위.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짝수 2개, 홀수 1개야. 그러면 A 주사위 짝수 나오는 사건, B 주사위 짝수 나오는 사건, C 주사위 홀수 나오는 사건. 요렇게 하면 만족하지? 또 뭐, B 주사위가 홀수 나오고, 너 짝수 나오고, 너 짝수 나와. 이렇게 해도 되잖아. 또 뭐, 여기가 홀. 여기가 홀이고, 여기 짝이고, 여기가 짝이고. 그래서 A 주사위 짝, B 주사위 짝, C 주사위 홀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여기에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여기에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구하고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요거 할 때도 설마 주사위를 6번 던지니까 6의 세제곱분에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3개, 너 3개, 너 3개 이런 식으로 계산하진 않겠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 독립을 배웠기 때문에 A 주사위, B 주사위, C 주사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 뭐? 짝수 나올 확률 2분의 1. 너 짝수 나올 확률 2분의 1. 홀수 나올 확률 2분의 1. 다 곱하면 8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겠죠. 뭐? 이제 확률은 곱하기해서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겠지. 8분의 1이겠지. 얘도 마찬가지겠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서 8분의 1이겠지. 최종적으로 P는 뭐야? P는 8분의 3이다! 이거 찾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나왔어, 이제. 답은 뭐냐면 평균 구하랬잖아? 평균 구하랬잖아? 2개 곱하면 3. 답이 3입니다. 답은 너 2개 곱하면 3. 이렇게 되잖아. 이 문제는 너를 구할 수 있느냐? 너를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다라는 거야. 자. 전피가 있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시행이야. 동전을 한번 던지는데 앞면 나오면 앞으로 5칸 가고 뒷면이 나오면 뒤로 3칸 가는 거야. 전피는. 이때 12번 던진대. 12번. 12번 던지고 전피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아니에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아니야. 이거는 성공 횟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성공 횟수 아니잖아. 12번 독립시행인 건 알겠어. 그럼 이게 뭔데? 성공 확률은 어디 있는데? 이항분포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애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이항분포 단원이니까 이항분포를 풀어야 되는 건 아는데 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항분포를 만들어내는 걸 잘 못합니다.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12번 독립시행하는 건 이건 되겠어. n이 12번. 그런데 이거 문제를 보고 앞면이 5번 나오면 뒷면이 7번 나오지. 근데 앞면으로 되고 뒷면으로 되는데 이거를 보고 요거를 딱 도입할 수 있어야 돼. 앞면 횟수. 요렇게 앞면 횟수. 12번 동전 던지는데 확률 변수가 앞면이 빵번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최대시 12번 나올 수 있거든. 확률 변수 y를 앞면 횟수라고 하면 이 p도 간단하지. 뭔데? 앞면 뒷면이니까 2분의 1 아이가. 요거를 내가 빨간색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빨간색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의 평균과 분산 구하는 건 쉽지. 얘의 평균과, 왜? y는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고 12번 되고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y의 평균도 쉬워요. y의 평균은 뭐냐면 6이고 2개 곱하면 6이지. 또 2분의 1 곱하면 y의 분산은 또 2분의 1 곱하면 3이지. 이건 쉬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 검은 이 x잖아, x. 근데 이게 있는 거야. 10번 앞면 나오면 뒷면은 2번이야. y번 앞면 나오면 뒷면은 12 빼기 y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y번 앞면 나오면 12 빼기 y번은 뒷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y를 좌표로 바꾸려면 앞면이 y번 나오면 이 5y만큼 앞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12-y번만큼 뒷면이 나오면 빼기 3을 해서 이만큼 뒤로 가는 거야. 이게 뭐다? 좌표 x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결국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랑 X랑 연결시키는 건가? X랑 연결시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지. 그래, 이렇게 보고 나면 사실은, 자, 3y, 8y, 마이너스 36. 이 X가 알아. X는 뭐냐면, 8y에 빼기 36. 요거겠죠? 결국 뭐야? 8 곱하기 y의 평균. 빼기 36. 이렇게 될 것이니까, 8, 6, 48. 계산하니까 30 빼면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 문제를 공식을 못 풀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빨간색을 문제에서 창작 만들어내야 돼요. 문제 상황에 맞게끔. 이게 사실은 상문제의 이유인 거라.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항분포에 관련된 문제였고. 큰 수의 법칙. Do you 큰 수의 법칙? 짜. 말으로. 큰 수의 법칙, 자, 큰 수의 법칙, 큰 수야. 자, 계속 정경분포 나와. 왜 계속 정경분포 나와? 큰 수의 법칙. 아, 이 큰 수의 법칙이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고 갑시다. 여기 보면, n번 던져서 1이 나온 횟수. 요걸 x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n분의 x, 이거는 상대도수예요. n분의 x.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1이 몇 번 나오느냐. 이게 상대도수야. 근데, 한 개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온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이잖아. 이거는 뭐 누구든지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고 싶다, 이런 거야. 그게 큰 수의 법칙이야. 이 두 개를 비교해보고 싶다. 보면, 이 두 개가 같진 않잖아. 그런데 이항분포에서 실제로 해보면, 이항분포 n이고 6분의 1일 때, 실제로 n이 10일 때, 이거를 뭐 열심히 계산해서 해보면, 0.6 나오거든? 10번일 때는. 근데 25번에 해서 뭐 어떻게 계산해보면, 뭐냐면, 0.8이야. 근데 50번 해보면, 0.9야. 이거를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상대도수잖아? 이 6분의 1이잖아? 이 두 개가 차이가 0.1 이하가 날 확률이 점점점, 이제 차이가 거의 점점점 안 나진다는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거 읽어도 사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결론인데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가자고. 내가 설명해 줄게요. 저 앞에 저거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주사위 한 번 던져. 때, 짝수 확률. 선생님, 저 무시하십니까? 총 6개 중에 앞면 3개 있으니까 6분의 3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확률. 왜 수학적 확률이야? 실제로 주사위를 던지지 않잖아. 이렇게 구하잖아. 면이 6개 있어요? 짝수 면이 3개 있어요. 그래서 6분의 3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하지 않는 수학적 확률이야. 그런데 내가 실제로 해보는 거라. 6번 던져봤어요. 6번 던져봤는데 짝수가 2번 나왔어, 2번. 그러면 이거는 뭐야? 6번 중에 2번 나왔다, 짝수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봐라. 똑같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6분의 3이지만 내가 실제로 해보면 6분의 3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험적 확률, 실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내가 실험을 통해서 했던 확률이야. 그런데 내가 60번으로 늘려보는 거야. 60번 던지면 짝수가 28번 이런 식으로 딱 나올 수 있는 28번. 그럼 너는 뭐냐면 60분의 28이야. 여전히 2분의 1은 안 나와. 그런데 얘를 600으로 늘리잖아? 600으로 늘려서 이 짝수가 몇 번 나오는지를 조사해보면 뭐냐면 292번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면 얘는 이제 600분의 290이지 이런 상황인 거야. 즉 뭐냐면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점 이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거든. 통계적 확률이 점점점 수학적 확률과 같아진다 이 소리예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뭐냐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은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가까워진다 이 소리야. 이건 교양이야. 무슨 교양인데? 잘 봐봐. 수학적 확률을 모를 때 쓰는 거야 이거는. 너희 벼락 맞을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벼락 맞을 확률?
이렇게 벼락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2분의 1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 중에 절반은 죽어야 돼요. 벼락 맞아서.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않잖아. 이거는 수학적 확률을 모르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로 가야 돼. 뭐냐면 100명을 조사해. 그 중에 벼락 맞은 사람을 조사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부정확하죠? 그런데 내가 10,000명을 조사해. 10,000명 중에 벼락 맞는 사람을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엄청나게 키워서 1,000,000명 중에 벼락 맞는 사람을 조사해. 그러면 횟수를 점점점 늘릴수록 큰 수의 법칙 때문에 어떤 확률에 점점점 다가간다는 거야. 점점점점 확률이 거의 일정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늘렸을 때 그 일정해지는 값 있지? 이거를 벼락 맞을 확률로 치고 우리가 활용해서 쓴다는 건가.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 너희 찾아보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 이런 거 하잖아. 이거 실제로 어떻게 해?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수학적 확률을 못 찾을 때는 큰 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에 이걸 늘려서 적절하게 수학적 확률을 대체해서 쓴다라는 거겠죠. 이게 그래서 교양이라고.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네,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걸 어떻게 문제 낼 건데? 문제 낼 수 없잖아. 근데 이건 알고 있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통계를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통계가 실생활에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데, 애들이 통계적 교양이 없어가지고, 이 확률을 어떻게 처리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좀 못할 수가 있거든. 이렇게 나온 거예요.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너희가 실제로 이걸 해볼 리는 없겠지만, 알고 있자라는 거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나겠습니다. 네. 역시 수업 제일 잘하는 건 빨리 마치는 거지. 근데 너희도 좋고 나도 좋고.